오늘은 정말 많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질문이죠. 리스 상태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같이 살긴 하는데 그냥 뭐 육아 동지, 룸메이트 같다 이런 부부들 많으시죠. 특히나 출산이나 육아를 거치면서 이 리스의 길로 접어드는 부부가 많은데요. 흔히들 이제 리스다 하면은 이제 불행한 부부다, 문제가 있는 부부다, 무늬만 부부인 부부다, 부부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런지 부부치료의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 부부면 불행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계 성장을 돕는 멘탈 트레이너 신디입니다. 일단 리스 부부면 불행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라고 해서 100% 불행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치료 분야의 최신 연구들을 보면은 성생활이 거의 없더라도 결혼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는 부부들도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생활이 없는 결혼 생활이 반드시 낮은 행복감과 이어지지는 않는다. 리스 이꼴 무조건 불행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폭궁합이라고 하죠, 흔히.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고 실제로 이혼까지 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스냐 아니냐 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이 상태가 건강한 합의인지 위험한 신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판단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질문 알려드릴게요, 오늘. 자, 이 3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리스여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부부는 리스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대화했고 합의한 상태인가? 두 번째,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상태가 진심으로 괜찮은가? 세 번째, 비록 성관계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 충분히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있느냐. 다시 정리해보면 서로 동의를 했느냐, 둘 다 진심으로 괜찮냐,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친밀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느냐,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가지에 모두 예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리스더라도 반드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예스가 아니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예스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면 지금 부부관계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리스 부부가 되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거치는 4단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부부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문제인식의 단계입니다. 일단 횟수가 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하더라도 의무적이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부부가 뭔가 서로 좀 알아요. 인식은 해요. 뭔가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인식은 하지만 크게 대응하지 않는 이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전문가 개입이 들어가면 효과가 가장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냥 대부분은 2단계 회피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피 단계에서는 관계가 월 1회 미만으로 줄어들고 이제 대화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부부가 각자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개선하려고 하기보다 이제 다른 탈출구들을 찾으면서 각자 나름의 욕구를 해결하거나 혹은 욕구를 억압하거나 하면서 회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부부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견디기가 힘든, 같이 함께 살기 힘든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혼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엔 대부분 이제 3단계 조정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대부분이 이때 전문가들을 찾으시죠. 이때라도 전문가 찾으시면 다행인데 아셔야 되는 게 서로 회피하고 상처 줬던 그 시간만큼이나 회복에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달 해보고 안 된다 하시는데 안 된다라기보다 서로 골이 깊어진 만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식 단계에서 오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쉬웠으면은 신디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신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찾아오실수록 좋다.
그래서 이 조정 단계 이후에 이제 세 가지 길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회복을 해서 리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두 번째가 변화가 없어서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리스 상태를 받아들이고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단계가 바로 의미 탐색의 단계가 되는데요. 리스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 섹스가 없는 결혼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단계가 돼요. 근데 이때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다른 방식으로 서로 애착을 쌓고 친밀감과 헌신을 강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부들은 리스지만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리스 이꼴 불행, 이혼해야 되는 거, 이렇게 행복해질 수 없는 것, 이게 아니라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인 경우가 이제 1단계 인식 단계에서 오시는 경우고,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회피 단계만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섣부르게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스 상태이고 위에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을 내리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하셔야 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배우자한테 대화를 요청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한쪽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를 극복해 볼 의지가 있는지 합의를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모두 합의가 됐다, 극복할 의지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서 정말 이 원인이 뭔지, 이제 신체적인 원인인지 심리적인 원인인지 먼저 탐색을 하시고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리고 혹은 부부 갈등의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문제나 부부 갈등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지 리스 문제도 풀리기 때문에 이 상담이 오래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한쪽은 그냥 어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다른 한쪽은 좀 힘들다 라고 한다면 문제의식을 가진 쪽에서라도 혼자라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혼자라도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스 상태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시는 거, 그리고 그 선택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히 알고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신디 앱에 해보실 수 있는 섹스 테라피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보고 꼭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섹스리스 상태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과정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부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쌓는 데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